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을 보냈고 또 오늘 내일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의 분위기가 참 좋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올해가 내년에 예고편이 될지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키워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하드캐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급락세를 맞이했었고 이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가장 먼저 닿았던 그 부분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었죠. 삼성전자를 쓸어 갔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그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년에도 반도체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이 반도체의 축을 중소형단까지 그 온기가 확장될 수 있을지 지금 코스닥의 랠리를 또 기대해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200선을 넘어섰는데요. 11월의 직전 고점이 4,226포인트죠. 조금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 현재 1.7%의 강세고 다만 아쉬운 건 하락 우위의 시장입니다. 하락 종목이 좀 더 월등하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단까지 온기가 제대로 퍼진다면 코스닥의 강세도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 1.3%의 강세로 930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또 한 번의 가파른 급락이 연출되면서 오늘은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으로의 외국인 포지션,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무려 1조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1,300억 원의 사자, 개인도 오늘 사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는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결국엔 실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실적, 앞으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TP는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TP를 88만 원까지 불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기대감 속에 중소형 반도체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장에서도 힘이 없네요. 최근에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주가를 계속해서 하방한 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의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장에서는 빨간불 켜주면서 재차 170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흐름 보실까요? 현대차부터 KB금융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의 상승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력하죠.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투자 경고 종목에서 그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을 맞이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도 방산주 계속해서 그 초점이 모이는데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속적인 상승폭 키워가면서 현재 9%의 강세로 95만 원 선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장에서 3.4%의 상승으로 시장 안에서 강력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분위기 보실까요? 확실히 최근에는 이 코스닥 안에서 계속해서 핑퐁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차 전지단에선 오늘 강력한 흐름은 보여지지는 못하나 알테오젠이 재차 살아났죠. 3.6%의 상승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고요. HLB가 현재 6%의 강세, 펩트론 드디어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우하향을 그려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량을 수반해서 시세가 한 10%까지 나오고 있네요. 25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HLB 3%, 삼천당 제약 4%의 상승, 리가캠 바이오 정도가 현재 구간 3%의 약세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이제 오늘 내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구간인 듯한데요. 12월에 마지막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연말을 정말 머지않게 남겨둔 오늘장 어떤 식으로 투자 방법을 세워봐야 조금 더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잘 가고요. 보니까 구리가 연일 선물가에서 신고가를 계속 찍어서 그런지 전선 쪽이라든지 구리 광물 쪽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 분위기 좀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든지, 고환율을 좀 지속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될 만한 포인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고 나서부터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유지되어 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환율 방어가 상당히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2026년 들어서는 그 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이제 유동성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쭉 떨어져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환율이 안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이 계속 좋을지 아니면 좀 흔들릴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환율에 훨씬 더 좀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환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올지 않을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읊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섹터로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기둥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섹터들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섹터 좀 저희 집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 때 가장 먼저 이제 매수하게 되는 게 역시나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대장격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상장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해주면서 이번 노무라 증권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2027년까지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GPU 쪽에 많이 의존이 되어 있었고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제 낙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AI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빅테크들의 투자도 지속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제 GPU,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움직여주고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좀 전성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해가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낸드가도 뛰고 있는 요즘입니다. 메모리 가격의 슈퍼사이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 콕 집어주셨는데요. 반도체도 참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상승세가 본격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 주가도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던데 지금 출상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만 원대 중후반을 내다보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목표 타겟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상보다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반도체 발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이 투자 경고 해제 그리고 이제 이 요건이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로 투자 경고 관련된 이 기준점도 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들은 훨씬 더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하는 데 좀 거리낌이 없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정말 좋고 잘 나가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걸 주의 딱지가 붙고 경고 딱지가 붙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좀 더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수신도 훨씬 더 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훨씬 더 좀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맞물렸다라고 보여져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낙수 효과 그리고 한국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제도적 개선까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지만 SK하이닉스도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고가 해제된 만큼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실상 SK하이닉스 정말 잘 가다가 이 투자 경고 딱지가 굉장히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달게 했습니다. 투경이 해제된 오늘인 만큼 당분간 또 70만 원까지 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SK하이닉스 종목 뽑아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집중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AI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섹터를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산업으로의 이제 낙수 효과가 이 AI 산업이 커지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jensen랑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이 AI 산업이 인프라를 갖추면서 확대되게 되면 그 이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제 피지컬 AI로 꼽았습니다. 역시 피지컬 AI라고 하면 로봇과 자율주행이 대표적이고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시장에 한번 좀 뉴스로도 그렇고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좀 이용될 수 있을 만한 분야로 많이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가 AI 산업의 이 성장이 인프라 산업이 이제 갖춰지고 난 이후에 피지컬 AI 산업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 모멘텀은 식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에 CES 2026이 열립니다.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향후 전망을 분석하게 될 것이고 이 박람회가 있고 나서부터 이 CES 이후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까지 산업 시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휴머노이드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한 기대감도 물씬 올라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바로 이어질 CES 2026 이벤트를 앞두고 로봇주 조금 섹터에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만의 로봇주 안에서의 주인공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이제 종목들 말고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하이젠 R&M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감속기 이러한 부품들을 기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에 원래 증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개화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지금 26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12월 예정되어 있었던 증설 일정이 26년 상반기로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올해에 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폭발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다.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이 지금 신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급등 전에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 하면 로보티즈와 하이젠 R&M 이렇게 투톱이 뽑히는데 옆집 로보티즈는 날아가고 있는 동안 그동안 하이젠 R&M은 뭘 했나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만큼 내년에 있을 더욱더 강력한 슈팅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키움증권 이야기를 해주셨고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내년도에는 더 많은 미국 증시 안에서의 유동성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한 3%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키움증권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으로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국 국민들 안에서도 미국 주식을 하던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하던 이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필요성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 인구라든지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익 구조 개선을 통해서 재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 키움증권 역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앞으로 미국 증시에 더욱더 큰 유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봐야 할 오늘의 승부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승부주는 좀 어느 섹터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미반도체 가져와 주셨네요. 확실히 반도체 조금 더 집중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그 다음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캐파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외국인 매수세에 있어서도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다음 타자로서 많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고 지금 현재 높은 마진율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PER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눌림목 이후 반등을 주는 지점에서는 좀 좋은 타점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져서 신형 F10도 납품 실적을 또 올리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를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1만 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안에서 한미 반도체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로봇 섹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오전장, 오후장을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섹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CES 2026 이벤트를 앞두고 로봇주 조금 집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사실상 한미 반도체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요즘 정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특히 투자 경고 해제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이제 7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TC 본더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높은 마진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진짜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한 번 강하게 유입되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은, 일본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역시도 이제 소폭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한국장만 지금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금 코스피 1.7%, 코스닥 1.2% 올라가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상승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는 거는 환율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1,434원까지 내려갔고, 환율이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좀 떨어지면서,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그 원화가 너무 과도하게 약세였다는 전망, 그리고 내년부터는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에 대한 그런 베팅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우리나라 쪽, 우리 정부 쪽, 금융당국 쪽에서 환율을 낮추기 위한 그런 어떤 구도 개입부터 실제 개입까지 여러 가지가 좀 작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간에는 이제 해외 외국 자본에서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원화가 강세를 띌 만한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인 환율이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미선물도 하락하고 일본도 하락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합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만 강한 이런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결과는 관련된 환율이라고 저는 환율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한국장으로 많이 컴백하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거는 또 맞으니까 한국장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워볼 만한 시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노이즈였었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이 시장에 큰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 하나씩 골라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로봇 테마, 로봇 업종을 먼저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이제 CES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CES에서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뭐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지만 로봇에 대해서 특히 그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진전이 됐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지 이게 되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차라든지 LG 같은 데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그런 K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그 국민연금의 어떤 투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앞으로 미래 수익률들을 계속 챙겨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의 로봇 기업들에 지금 이미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로봇주가 많이 움직이고 변동성을 보였지만 특별히 요즘 좀 강한 종목들이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이 엄청 힘이 좋은데 이 종목은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재 지금 지분을 살펴보시면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를 들어가서 현재 한 8%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지분 75%에 국민연금 8%, 거의 품절주인 상태인데 현대차가 지분을 여기서 뭐 줄이기보다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이런 지분 구조에다가 유통 주식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로봇주들이 지금 잘 가는 거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랑도 같이 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잘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현대오토에버랑 구성이 똑같아요. 아까 현대오토에버 보시면 현대차가 지분 7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 들어가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6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 들어가 있어요. 수치에 좀 차이가 있을 뿐 기분 구조는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여기 뭐 7만 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좀 길게 보신 다음에 이런 기업들도 좀 구조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로봇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도 로봇주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또 일정이 있죠. 바로 내년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또 시행이 될 텐데 사실 뭐 되게 말도 많고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로봇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닥이 지금 이제 930번까지 어느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1000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뭐 1300, 1500까지는 가야 이게 눈높이가 서로 이제 그 키높이가 맞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서는 분명히 로봇이 주도하는 장세가 지금보다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좋지만 원익홀딩스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원익홀딩스의 제가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 기업이 오늘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래요. 올해 막 10배짜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원익홀딩스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나 보니까 이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올해 저점 대비 고점에서 1800% 급등을 했습니다. 10배보다도 더 올랐죠. 그래서 참, 와, 정말 무섭게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탑픽은 저는 원익홀딩스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원익홀딩스가 탑픽이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의 경고 메시지를 참고하셔서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매매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 종목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지난 12월 한 5일쯤 그때 한 2만 원 후반대에서 또 추천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홀딩스 지주사고요. 원익 IPS도 있고 원익 QNS도 있고 지주사들이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증착 장비도 있고 석영, 특수가스 이런 소재 장비주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같은 삼성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거기다 근데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익홀딩스의 로봇 사업 진출. 이것도 우리가 놓치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해서 이 로봇 탈이 아니라 로봇 손입니다. 이 로봇 손 사업을 통해서 엔비디아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적이에요. 물론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잘 가는 시장에 누가 실적을 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실적은요. 1년에 물론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현재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좀 감소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잘하면 적자 전환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좋지만 지금 이 윈도우 드레싱 장세 연말 항상 이 쏠림 현상이 이게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 장투보다는 지금은 단타 짧게 수익 짧게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원익홀딩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특징 섹터 로봇이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섹터였는데 원익홀딩스도 참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평가 도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sek터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 하이닉스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지 서로 뭐 경쟁하듯이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미 신고가 12만 원을 돌파를 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65만 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와 있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K 반도체, 정확하게는 K 메모리 반도체죠. K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품귀 현상을 일으키면서 12월 달에 그 D램 계약가, 이제 기업들은 보통 B2B로 거래를 할 때 연 단위나 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 가격이 지난달 대비해서 100%가 올랐대요. 엄청나게 이게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올랐나. 요즘에 컴퓨터 새롭게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쉽게 못 하실 겁니다. 이게 너무 비용이 떠가지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DDR5 16기가 램을 우리가 예제로 들어보면 최근에 한 3달 정도 사이에 6달러짜리가 27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에서는 DDR4를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DDR5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DDR5가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열기 때문에 DDR5 이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우선순위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소매 구입자들, 저 같은 일반 구매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밖에 내려오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회사들이 이제 HBM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HBM에서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HBM 세대로 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생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DDR 쪽, DDR4 중단됐죠. 5는 데이터 센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 2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월에는 HBM4가 세계 최초로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양산이 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현재의 주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 주가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탑픽 종목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메모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HBM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1등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끌었던 메모리 쪽에서 낸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낸드 1등이라는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진율이 한 20%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예전보다 좀 꺾였지만 그 20%대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반도체 전문 회사이지만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스마트폰도 영향을 주고 가전도 영향을 주고요.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현재 이런 증시 분위기에 제대로 지금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은 몇 프로입니까? 270%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지 못하고 120%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덜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메모리 쪽이 분명히 사이클 산업인데 이 메모리 사이클 산업이 분명히 언젠가 또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그거를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탑픽을 삼성전자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모리가 지금 좋지만 그 이후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GF, 우리 독일의 GF라는 회사의 또 자율주행 사업부를 최근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서 스마트폰, 가전, 자율주행, 전장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거의 8년 만에 M&A를 한 것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또 밝혀지게 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 사이클도 좋지만 그 이후로 생각한다면 시장이 메모리 사이클이 꺾일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덜 빠지고 오히려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를 가져왔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최근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을 때 17만 5천 원까지 목표가가 열려 있다라고 또 제시한 분들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한재 6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이제 11만 원입니다. 증권가에서 1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현재 지금 반도체 쪽에서 무엇을 사실지 고민되신다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에서는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말씀 주셨는데요. 자, 우리 속돈에서 가보겠습니다. HL만도 AS 가볼까요? 네, 만도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CES 일정이 임박한 것도 있고, 현재 지금 만도가 자동차 차량 전장 쪽에서 로봇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CES에서 얼마나 깜짝 쇼를 보여줄까 저는 그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제 지난번 목표가 드렸던 63,500원 기억하시고 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방 업사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오늘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정이 조만간 있으니까 단기 스윙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HL만도 현재 수익 중이고 더 가져가서도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L만도 지금 장에서 오늘 장에서 잘 가고 있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고요. 목표가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주셨네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덜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제 친구가 이오테크닉스에 이제 한번 입사를 해서 일하러 이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회사 얘기를 좀 들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그런 회사더라.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오테크닉스, 뭐 그때도 그랬지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 D램 장비 쪽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장 P5라 그러죠. 평택 쪽에 있는 공장을 원래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시작했어요. 너무 이렇게 이 라인을 늘려야 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공장이죠. P5가 공사가 재개가 들어갔고 28년도에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들이 계속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이 어디냐면,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영업이익률 부동의 1등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한미반도체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2등입니다. 현재 지금 영업이익률이 20%대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그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 차트가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오테크닉스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지분이 역대급으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한 번의 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가져오게 됐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오테크닉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제 공개 방송 그리고 저의 또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계속 전략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드리겠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챙겨가 보시죠. 유경훈 전문가의 정보방에서 저희 추가적인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 이렇게 거래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두 가지 승부주 받아봤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각각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주였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월요일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장 분위기가 화끈화끈합니다. 네. 연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계속 그래도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 환율,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또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버블론도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수면 아래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600개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네. 2배 이상 많고 코스닥도 상승 하락 종목이 딱 절반씩입니다. 상승이 844 종목, 하락이 848 종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승을 온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 느끼고 있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나마 오늘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은 진짜 장난 아니었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한 6배까지 그쵸. 많더라고요. 그랬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더 월등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늘이 좋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또 약간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중소형주, 반도체라든지 로봇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모습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궁금한 건 우리 개인들이 사랑하는 중소형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키 맞추기로 간다면? 뭐 저는 내년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밀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코스닥도 연중 신고가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하고 나서 좀 뭐야 이거 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대책으로 인해서 연기금이 좀 국내 주식 투자를 조금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부분도 5천만 원까지, 그럼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으로 약간 유턴할 수 있는 일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코스닥 시장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소형주들의 어떤 모습들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기를 조금 더 잘하셔야 된다. 왜냐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좀 냈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흐름들보다 또 새로운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은 계속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도 코스닥의 상승을 말씀 주셨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맞이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히 해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장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네.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제 지정이 해제되면서 급등 연출되고 있잖아요. 네. 64만 원 선, 64만 6천 원 그 직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 자리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아니죠. 없으신 분들도 매수하셔야죠. 매수하자. 네. 아니 지난번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감하면 종가 기준으로 마감 가격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고가 해지가 되면서 사실 경고가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투자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그 조건에 성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고가 나왔던 것이고 이게 나오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형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펀드 자금이라든지 연기금 뭐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경고 종목에는. 근데 이제 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이건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신용도 다시 재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고가 붙으면 신용 거래가 완전히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라는 거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HBM 관련돼서 AI 반도체 관련돼서 우려감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됐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종목이 없으시다 그러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그쵸. 보시는 네. 거고. 그럼 중소형 반도체는 진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뭐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럴 때 중소형주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이시라면 어디가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중소형주 반도체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 기판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코리아 서킷가 9% 상승하고 있고 SFA 반도체가 3%, 뭐 심텍, 대덕전자. 근데 심텍, 대덕전자는 오히려 좀 윗골에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판주 쪽으로 본다라면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저점을 다지는 위치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켓 관련된 종목 TSA라든지 ISC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르는 섹터가 이제 CMP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솔브레인, KC텍 뭐 등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 엔비디아가 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다가 16단 HBM 관련돼서 연구 그 개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4분기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개발을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8단에서 16단으로 넘어가는데 12단이죠. 8단, 12단, 16단 넘어가는데 두께를 늘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냥 쌓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두께를 안 늘리는 상황에서 용량을 2배로 혹은 1.5배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웨이퍼를 연마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CMP 연마 단계인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못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기업도 네. 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힌트를 좀 주신 듯합니다.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 어떤 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시라면 CMP 관련해서 그리고 장비단, 한미 반도체 말씀 주시기도 하셨고요. 자, 대표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우리 딱 하나 골라 주신다면 뭐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뭐 몇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하이닉스의 시간이었다면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원래 잘하던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돋보임이 이제는 조금 덜 할 수 있죠. 원체 잘했다 그렇죠. 보니. 원체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도 보이 그룹이든 걸 그룹이든 이게 잘 하다가 약간 바뀌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식상해지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메인이 조금씩 변경을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잘하던 부분들은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원래 잘했잖아 이런 느낌이라면 삼성전자는 그랬구나. 소외가 많이 됐었죠. 네. 아 이제는 이제 잘하는구나. 네. 얘 우쭈쭈 해줘야 되겠구나. 이라는 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HBM이에요. 뭐 하이닉스 HBM 잘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HBM 올해 매출이 꽝이에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버전은 몰라도 지금 엔비디아 들어가는 제품은 아예 없다는 거죠. 마이크론도 들어가는데 하이닉스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움이잖아요. 이제 진짜 근데 양치기 소년처럼 한 2년 가까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승인 받았네. 네. 뭐 부품 보내네, 장비 보내네. 이 얘기를 2년 동안 해왔는데 지난번 깐부 회동하고 나서도 알고 보니까 승인한 거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시간은 내년부터 전 시작될 것이고, 그게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지만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네. 내년 아마 다다음 주 되겠죠?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일 텐데 제가 아직 날짜를 확인 못 해봤는데, 그때 이제 딱 잠정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진짜 삼성전자 달라졌구나 하면서 원래도 지금 수급이 외국인 삼성전자에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거의 한 7대 3 정도? 그러니까 삼성이 7, 하이닉스가 3 정도의 규모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현재로서는 HBM의 절대 강자는 하이닉스겠지만 내년을 우리가 미뤄봤을 때 짐작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행보가 또 기대가 되는 듯합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도 TP를 올리고 있기도 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건설 기계 쪽도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웠는데 몇 주 안에 종전 타결될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간 많았었잖아요. 그쵸. 역시나 양치기 소년 마냥. 네. 근데 실질적인 수혜주는 국내에선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건설기계 수요를 대입해 봤을 때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오늘 주가 반응은 좋아요. 건설기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네. 진짜로 연간 내내 잊을만 하면 몇 년 됐죠? 예. 근데 몇 년 된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아, 그쵸.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우리 만났다. 러시아에 통보했다. 어쨌다 하면서 계속 뭔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지나면 또 공격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 생각했어요. 종전되면 어떡할 건데? 아니, 종전되면 뭐 하는데? 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하고 그 관련해서도 그쪽 부분을 아예 그냥 여행 휴가지처럼 만들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자지구. 그거를 이제 본인이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가만히 놔둘까요? 돈을 제일 많이 쓴 게 미국인데 네. 엄청난 돈을 거의 80%, 90%의 돈을 미국이 썼는데 그걸 다른 나라가 니들 개발해야 하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재건주 관련돼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 그동안 재건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었다라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기계 장비야 뭐 어느 국가가 재건을 참여하든 우리나라 쓸 거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동안 이제 재건 관련돼서 뭐 SY, 뭐 전진건설 로봇, SY 스틸텍 뭐 이런 기업들은 물론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예전하고 다르죠. 예전 같으면 막 상한가도 갔었고 맞아요. 막 20%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한 6, 7%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종전이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삽을 뜨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은 그냥 좀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지 신규로 이쪽을 투자하는 전략은 전 그리 좋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건주야말로 오히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들고 계시다면 오히려 최근에 뭐 오늘같이 반짝반짝 상승할 때 비중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구리 가격은 네. 뭐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연중 35%가 급등을 했다는데 전력주, 전선주로 우리가 이제 눈이 갑니다. 지금 네. 자리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금이라든지 뭐 구리, 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금 차트 좀 보시면 신고가 4,550불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특히 은이 더 잘 더 갔죠. 무섭습니다. 은의 상승이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은은 뭐 최근에 그 상승하는 속도를 본다 그러면 진짜로 그 각도가 제가 차트를 좀 찾고 있는데요. 훨씬 더 가파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만 최근에 은의 상승이 2배, 50% 정도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구리도 상승을 했고 은 차트도 보시면 엄청나죠.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50달러 하던 것이 지금 77달러까지. 그러면 50% 이런 기금속이 50% 오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특히 금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매입을 좀 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은 또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중국이 규제를 하겠다. 근데 네. 전 세계에서 은의 공급을 중국이 60에 70% 하는데 중국이 은 공급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은이 또 오른 것도 있고 구리는 지금 뭐 미국이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쪽이겠죠. 근데 오늘 전선 변압기가 오르는 게 구리 때문에 오르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움직일 때 따라가죠.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쪽에 전선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지 않는데 반도체가 더 힘차게 가면은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도 반도체가 가면 나쁘지 않은 동시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구리 가격 상승은 또 조금 더 가격 상승을,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리 때문에 간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로 가는 게 좀 더 크고 네. 거기에 뭐 양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차트 열고 보니까요, 대표님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조정이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도 한 250만 원까지 갔다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한 고점에서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20%.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주를 본다면 현대 일렉트릭이 역시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S 그룹도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사실은 빠진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현대 일렉트릭하고 비슷한데 덜 빠진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지주사 LS를 보는 것도 LS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블 이런 것들 다 이 그룹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LS 같은 경우 보시면 옆으로 쭉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만 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 오늘 구리값과 함께 전력기기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의 픽 섹터 현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인가요? 저는 뭐 반도체 반도체. 예, 일단 우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본다라면 좀 금 관련돼서 금.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 하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게요. 네. 오늘의 섹터가 반도체인가요? 오늘은 이제 금 관련돼서 어. IT센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은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금 거래소 아시죠? 네. 네. 금거래소. 네, 금 거래소 지분을 한 67% 엄청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에 보면 강남에 금거래소 새로 지점이 신설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금은방에서 금을 했다면. 많이 했다라면 이제 금거래소에서 아예 그냥 상품으로 이렇게 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거래소에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수수료가 많아질 것이고 그 수수료를 또 IT센 글로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올해 그 실적을 좀 보신다 그러면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작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해만 이제 3분기까지만 했을 때에 그 영업이익 자체가 좀 늦게 뜨네요. 예, 보시면 그 이미 그 한 1,300억 정도 나왔고 4분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1,500억, 1,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400억이에요. 여전히 저평가. 여전히 저평가죠. 또 내년까지 감안한다라면 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금을 매입을 해서 50톤까지 매입을 늘려가지고 금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안정성이 높죠. 금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행보기간이 있었어도 폭락기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막 다시 2,000달러 연초 가격으로 회귀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런 것들 감안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또 금을 계속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금 관련돼서는 정말 금을 실제 거래하고 있고 금을 취급하고 있는 IT센 글로벌이 전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협업,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협업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투자 경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네. 이것이 좀 풀리면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28,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올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8,000이 중요한 자리는 지난번 6월달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지지하고 2차, 3차 상승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IT센 글로벌 받았습니다. 올해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차트가 네. 뭐 장난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고 우리 목표가 4만 원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28,000원.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양시장이 빨갛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받아봤을 때 반도체나 로봇 쪽으로 키워드가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CES 2026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CES 2026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장 함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가전쇼 CES 이제 2025를 넘기고 2026년 행사를 새롭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1960년대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가 1995년부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전제품을 전시회로 진행됐었던 해당 행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차세대 AI 기술을 선보이는 또 하나의 기술 전시회로 천천히 면모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가 규모로만 살펴봐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158개국에서 약 160개국 정도 이상의 4,5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우리는 육안으로 직접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물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 슬로건은 혁신가들의 등장입니다. Innovators show up. 그러니까 단순히 발표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선보인다, 실행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담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지컬 AI, 로봇 쪽에 수급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나 스마트 홈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함께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CES 2025 경험해보신 분들께서는 딱 그 키워드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한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젠슨항 CEO의 사진 한 장, 딱 그게 CES 2025를 대표하는 저만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젠슨항 CEO 라이브 특별 연설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키노트 연설에는 함께하지 않고요. CES 2026이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하루 전날인 1월 5일 날 라이브 특별 연설을 합니다. 사실상 올해 이벤트 때도 8년 만에 CES에 젠슨항 CEO가 등장한다라는 주목이 좀 받으면서 현장에 엄청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좀 그 이야기에 주목이 쏠릴 예정입니다.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 바톤은 사실상 이번에는 AMD의 리사수 CEO가 받아갈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조 연설에서 AMD만의 차세대 AI 솔루션 좀 공개해주지 않을까, 어떤 내용일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멘스 CEO도 함께하고요. 캐터필러 CEO 자율주행 AI 관련해서 주제를 좀 잡아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노버의 양위안층 CEO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재미난 게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스피어라고 하는 공간을 크게 대관을 해서 연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테크 기업단에서는 CES 행사를 아예 이 스피어라는 공간을 빌려서 연설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CES 2025 때는 어떤 섹터들이 좀 움직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움직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CES 2025 때 젠슨항 CEO가 아직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는 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락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크게 움직이기도 했었던 양자주가 있었고요. 반도체와 로봇주도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가전쇼인 만큼 뭔가 홈 디바이스 관련한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하이라이트는 젠슨항 CEO의 입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물씬 올라옵니다. 일단 지난 CES 2025 때는 젠슨항 CEO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용 GPU를 공개했었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이 키워드, 피지컬 AI, 로보틱스 쪽에 주목을 크게 끌어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쪽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펼치는 이야기들 남겨줬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피지컬 AI를 떠나서 에이전트 AI 쪽에 구체적인 청사진, 뭔가 로드맵을 발표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고 있고요. 또 차세대 GPU 로드맵에 대한 앞으로 루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도 뭔가 회동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물씬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하여서 이 차세대 HBM 파트너십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살짝은 나오고 있던데요. 최근에 젠슨항 CEO 삼성전자가 이제는 D램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바도 있는 만큼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지 다음 주에 좀 많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시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주의 투심이 뜨거운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어찌 보면 홈 관련한 로봇, LG 클로이드까지도 이번 CES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로봇 회사들이 나가서 로봇 팔도 그렇고 다양한 로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만큼 로봇주들의 투심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주 앞두고 오늘은 반도체와 로봇주 각각 투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2만 전자라고 하는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오늘도 3%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오름폭을 살짝 줄여냈긴 했지만 그래도 1% 추가적인 양봉을 그려내가면서 11만 8,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참 뜨겁습니다. 갭상승한 채로 출발을 했었죠. 70만 원을 이대로 뚫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60만 닉스를 다시 한번 회복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된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 다음 주 CES 2026을 앞두고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큽니다. 특히 두산 테스나가 오늘은 8%까지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 쪽의 투심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틀라스의 시연, 거기에 더해서 요즘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우주 쪽으로 테마가 쏠렸던 게 오늘은 순환매가 로봇주 쪽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 라운테크 할랏캐스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로보틱스 종목들의 오늘 수급 괜찮습니다. 각각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익홀딩스도 오늘 거의 18% 가까운 급등세를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도 수급이 괜찮았는데 오후장까지도 해당 수급을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보스타라든지 오늘 유로메카 같은 종목들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관련한 파워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CES 2026 앞두고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선별해보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우리 다녀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내일은 동시효과 이제 배당락이죠. 지수는 이제 하락 출발하겠지만, 이제 내일 마감이지만 다음 주 시작할 미국 시장을 보면 1월 15일까지 계속 압축된 부분이 국제가전박람회 CES 2026 행사와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CES 2026 관련해서는 오늘 관련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매수한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파이프라인 이전 관련 이슈가 있는 매도 팩터를 봤으면 좋겠어요. 매도 팩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중요한 건 2025년 올해부터 보면 결국엔 매도 팩터는 그동안 매출이 없었는데 3분기 누적으로 해서 24억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매도 팩터의 주가 움직임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난 11월 10일에는 벡터서팁 골육종 이 부분 임상실험에서 완전 관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다음 날까지도 28%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11월 19일 같은 경우는 신규 면역 항암제죠. MP010 이 파이프라인이 국가 신약 개발 과제에 선정됐는데 MP010이 췌장암과 3중 유성, 음성 유방암, 즉 이게 난치성 암에 대해서 높은 관여율을 보였다는 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또 15일 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벡터서티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외국계들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매드 팩터는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지속적으로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닥권은 6,040원에서 일단 바닥권은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6,1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 차근차근 매수하면 좋겠고 손절은 짧게 가겠습니다. 5,900원 이탈 여기를 손절했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8,650원이 아니라 세종대왕을 아련하고 오는 10,000원 직전 고점 10,000원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매드팩토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표가 10,000원으로 손절가 5,900원으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1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모아가자 전략 짜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의 안정과 함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반도체 두 축이 움직여져서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24일 이 장중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미국의 하락 조정이었던 인공지능 버블이 결국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룹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연말 연휴를 앞두면서 이제 이벤트가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 역시 보면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즉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1시간 전에 뉴스 나온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자국 기업을 더 강하게 한다라고 주창하면서 관세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미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 압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이제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높아졌기 때문에 배당 투자라든가 이러한 종목별 강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들의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국전 가전 박람회 2026 행사가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가 혁신제약, 혁신신약 이런 것들 때문에서 제약바이오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9조 원대 계약 취소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 폭탄을 맞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원화가 강세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일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부분 종목 장세는 국장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국제 가전 박람회 일정이 1월 15일 둘째 주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그 시점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수익 추구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반도체 섹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의 600조 투자, 삼성의 510조 투자, 이 부분은 결국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늦어도 2027년도까지는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들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지수의 어떤 행보 구간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반도체 섹터들이 지수를 상승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월 둘째 주까지 중순까지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쪽에서는 마켓머니 펀드는 이제 월말 결제 자금 수요 때문에 지금 5조 원 이상 빠져나가면서 207조 원대를 만들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마켓머니 펀드가 220조를 돌파했다가 207조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도 1월 됐을 때는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마켓머니 펀드가 빠져나가지만 고객 예탁금이 2조 2천억 이상 유입됐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의 방향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지금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 일정을 보면 이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올 6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혼조를 보였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1월 금리 인하는 기대감, 확률이 소폭 높아졌다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국가대표 인공지능 1차 보고대회가 있고 산업부 주최로 인해서 인공지능 전담국 신선 출범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로봇주들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본부를 출범하면서 135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박차를 이제 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중소 건설 섹터들 내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기후부에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해상 풍력은 미국이 중단했기 때문에 결국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 섹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양자 종합 계획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양자 섹터 역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일정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섹터별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1월에도 기후 관련 일정 정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 관련 섹터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수익 추구 나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AS 통해서 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오늘 반도체 날이죠. 코리아 서킷도 또 한 번 질주를 해주면서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장중에 10% 급등 나왔었고요. 우리 수익은 148% 돌파가 됐네요. 코리아 서킷은 우리가 실적을 믿고 조정 시점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12월 16일도 그렇고 17일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이거는 실적을 믿고 우리가 45,000원 목표가 상향한 것 흔들림 없이 가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 부분이 SK 하이닉스의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타워 크레인이 높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삼성 역시도 평택탭 P4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삼성과 SK의 HBM4 이쪽이 본격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에 설비 투자 확대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코리아 서킷을 집중해서 보자고 했던 부분들은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스토리지 개발로 인해서 HB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코리아 서킷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CES 2026 행사에서 현대차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자, 이런 쪽 역시도 아마존 역시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신제품이라든가 기술 전명회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수요까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별로 보더라도 지금 연기금들 투신들 안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연기금들 이쪽에서 매수했던 것 안 나갔기 때문에 주가 빠지더라도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우리가 목표 주가를 45,000원을 잡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CES 2026 행사가 지속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4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저희 안내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강조 주셨었고 우리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올려주셨는데 오늘 또 신고가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의 급등이고요. 수익은 165% 돌파가 됐네요. 이거 역시도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긍정적인 요인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혁신 플랫폼 임상 데이터 발표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장중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 53,000원 돌파했지만 밀리면 다시 사자. 아직 이슈가 안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APB, R3 이쪽에 대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 지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미국 에브론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치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매수에 가담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우리는 목표 주가를 5만 5천에서 6만 원 상향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까지는 우리가 6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들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 수익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 다시 한번 챙겨가세요. 자, 세 번째는 현대오토에버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강하네요. 장중에 11% 급등 나왔었고 우리 수익이 75% 넘어간 자리에서 전략 챙겨볼게요. 현대오토에버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적 호전이다. 이 부분은 실적을 믿고 신고가 계속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2028년 자율주행 본격 양산 정책을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역시도 CES 2026 행사에서 젠슨왕 CEO의 그 기조 발언이 자율주행과 HBM, 그다음에 엔비디아 로봇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양자까지도. 그렇다면 일단은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의 협업 로봇 이 이슈는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룹사적 전사적으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현대오토에버도 CES 2026 행사가 지속될 때까지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34만 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도 홀딩해 보겠습니다. 34만 원 목표가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요. 로봇 볼까요? 이제 로봇이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는 국제 가전 박람회 이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해고와 고용 증가되는 부분이 이제 로봇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로봇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맞설 수 있는 전략은 명품으로 혁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계양전기죠. 계양전기라든가 그다음에 휴림 로봇이라든가 라운테크 그다음에 로보스타라든가 또 인탑스, DIC 그다음에 하이젠 RNN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이젠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최근 고점을 돌파 시도한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주
CES 2026 행사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로 사야죠, 지금부터. 지금 보면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바이오가 지금 4일 동안 단기 낙폭이 컸다. 그럼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K바이오가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인벤트리랩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다가 지노맨 컴퍼니 역시도 결국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고 펩토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여전히 주가 조정받더라도 매수해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바이오까지 특징 섹터로 챙겨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또 올해 마지막 내일 준비를 해볼 텐데요. 이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저희 안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9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지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강력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0.4% 상승으로 개장이 됐는데요. 4,146포인트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마감지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2.1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4,217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를 향해 달려갔던 오늘이었었고요. 코스닥 또한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1.41%의 강세로 932포인트까지 오늘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빠른 안정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12원 20전 내려간 1,429원 90전, 1,430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또 한 번 목격이 됐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담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오늘은 2,600억 원의 매수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은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기관은 팔자, 외국인들의 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보여지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는 오늘 6거래일 연속의 매수, 1조 598억 원의 매수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의 강세가 시장을 끌고 갔는데요.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2%,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6.8%의 강세로 64만 원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 상승 보였던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2%, HD현대중공업도 2%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에 강력한 유입이 있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대 급등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로봇의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알테오제는 3.6%의 강세, 그 밖의 종목들 안에서는 ABL바이오 정도가 소폭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실렸던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 대비해서 좀 아쉬웠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 자, 돋보이는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과 HLB가 4%, 6% 강세 마감됐고요. 펩트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10%의 반등으로 재차 25만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올해 딱 1거래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과 함께 또 1월에 대비까지 해봐야 되겠죠. 우리 김정엽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줬고 로봇도 분위기가 좋았고 제약바이오도 양호했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느낌 없이 많은 종목들과 많은 섹터들이 잘 올라갔고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수익들을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배당락일입니다. 이제 올해 2025년도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이면은 이제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새로운 또 새해에 장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배당락에 대한 변동성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들이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혹은 이제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시장들도 흐름이 좋았고 코스피의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은 11월 4일 날 만들어 놨었던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이제 지금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이대로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고가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에 지수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이때도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가속도가 굉장히 좀 강력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지수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력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신고가가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 증시가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환율도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였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들의 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레이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먼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오늘 장중에 좀 아쉬웠던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 수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랠리가 나왔었던 시장 안에서도 지수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들도 충분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이라던가 특정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은 아직까지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좀 집중하고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의 방향이 이제 잡히니까 충분히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새로운 신고가를 써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도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943.19포인트 최고점을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산타랠리도 좋지만 산타랠리보다는 연초 효과를 기대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에 또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쪽 안에 이제 수급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힘이 좀 더 실리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었던 이제 제약 섹터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좀 낙폭이 과했었던 2차 전지 안에서의 반등 이런 좀 고른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이 양봉으로 돌려질 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느 섹터가 지금 당장 가장 강력하고 어느 쪽에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로봇주들이 바로 화려했죠. 코스닥이 양봉 돌리는 거 보면서 로봇주 안에서는 또 급등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장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우주항공 테마는 여전히 또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방으로 흘러갈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와 테마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로봇주와 우주항공 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시장은 지금 새로운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을 해도 좋다라는 점들을 같이 또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의 마감 특징주는 어디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SK 하이닉스를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좀 힘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새로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장 마감하는 종가 부분에서는 7%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요. 오늘 투자 경고 해제 이슈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11월 달에 시장이 밀리고 반도체가 흔들릴 때도
아니면 12월 달에 잠시 이제 AI 버블 논란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주춤을 했을 때도 뭐 그런 사이 안에서도 뭐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은 더해졌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은 삼성전자가 먼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해제가 되면서 그 지난 금요일 날 뭔가 좀 더 튀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한을 오늘 좀 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11일이 64만 6천 원 그 신고가 위치인데 거기랑은 이제 매토가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이와 수급가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신고가인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시장 전망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고점과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좀 매수세가 이제 확신으로 들어서는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속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미국의 이제 뭐 패키징 양산 라인을 새로 또 구축을 했다라는 호재를 갖다 붙이면서 오늘 상승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실적부터 해가지고 뭐 개별적인 이슈 앞으로 뭐 이제 업황에 대한 전망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계속 잘 갈 거라고 뭐 주장을 해왔고 많은 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겠지만은 SK 하이닉스의 뭐 추가 상승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는 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이제 거의 뭐 가까워졌다. 그분들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SK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바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중에는 공개 방송을 하면서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많이 좀 AS를 하고 또 자랑도 하고 했는데 오늘 슈림 로봇이 거의 뭐 상한가 터치까지 나왔고 뭐 근접하는 종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특징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서 로봇주에 뭐 바로 이제 뭐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 슈림 로봇은 지난 16일 날 장중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드렸었던 음봉 매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제 정보방 안에서 제가 다시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팔로잉 하셨던 분들은 오늘 특징주이지만 좋은 수익 종목이 되는 그런 슈링 로봇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뭐 시장이 좋으니까 종목들이 너무 빵빵 잘 터지죠.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를 할 때는 시기 물이 좀 들어올 때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로봇주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로봇 산업을 뭐 전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그 단발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내년 초에 있을 CS 행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제 뭐 피지컬 AI가 계속 부각이 될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로봇 기업들이 뭐 혹은 이제 덜 올라간 로봇주들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덜 올라간 로봇주들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강조를 드리지만 아직 반응이 좀 덜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막 매일매일 막 날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가도 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어떤 그림을 봐도 지금은 로봇주의 시세가 끝이 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로봇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림 로봇이 오늘 특징주가 됐지만 같이 매매하셔서 수익으로 연결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강했습니다. 이 안에서 휴림 로봇 챙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수익 계속해서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R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들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AS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받았던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잖아요. HVM 볼까요? 우주항공주로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12월 18일에 받아서 우리 수익이 어느새 50%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홀딩도 가능하고요. 뭐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고 뭐 어떻게 요리하셔도 좋을 만큼 뭐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HVM은 제가 그 주주비책 방송에 나가서 항공우주 관련된 강의를 아주 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용상, 그다음에 가격의 위치상,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털 이런 걸 봤었을 때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뭐 가장 높은 기업으로 골라드렸었던 HVM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그때 이후로 잘 올라가서 뭐 상한가를 꽂지는 못했지만 근접한 뭐 급등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HVM 아니면 뭐 비츠로 넥스텍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늘은 주춤했지만 뭐 세아베스트 지주라던가 이런 종목이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항공우주 안에서는 좀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좀 대장격의 종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HVM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많은 상승률이 나왔지만 이 항공우주 쪽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하면서 끊기지 않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 이제 성향에 맞춰서 뭐 입절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부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되 더 가져가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VM 기분 좋게 AS 해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던 종목입니다. 아, 진짜 잘 갔네요. 세크인데요. 12월 24일에 받아서 18% 가까운 수익 중인데 오늘도 급등 나왔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세크가 급등이 나왔죠. 사실 HVM은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 세크는 우리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정보방에 오신 분들께는 가격 전략까지 잡아서 글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크를 더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분 좋게 급등이 잘 나와서 뭐 분할 매도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오시는 분들은 오늘 뭐 기분 좋게 또 수익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마감하기 전까지 막판 뭐 힘을 주고 붙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흐름과 랠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목표가는 18,000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는데 지금 17,400원대 혹은 지금 뭐 그 고점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이상까지 돌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일단은 좀 보시고, 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단기간 안에 나왔으면은 그때 뭐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절차가 되겠죠. 그럼 하루 만에 한 17%, 18% 이렇게 또 수익이 났는데 함께 하신 분들은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주항공 쪽에서도 아직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유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제 같이 그 제 화면 놓고 보면은 YJ 링크라는 종목도 항공우주 쪽에서 같이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힘이 확 처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HVM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오늘의 세크 뭐 같은 섹터 안에서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 힘을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YJ 링크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안 올랐다고 너무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업종과 그다음에 섹터 테마 내의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충분히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홀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크 오늘장에서 급등했고요. YJ 링크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AS 빠르게 하나 더 갈게요. 현대모백스는 오늘 투자 수익률이 100% 넘어갔네요. 네. 네, 뭐 현대모백스는 뭐 자주 AS를 하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종목은 진짜 멈추지 않고 맨날 잘 가네. 근데 뭐 결국에는 세 자리 수익률까지 잘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흐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흘러온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슈림 로봇도 AS 혹은 뭐 이제 그 특징주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로봇주는 흐름이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끝을 모르는 그림인 것 같고 시장에서 또 뭔가 좀 그 관심을 계속 이끌 수 있을 만한 뭐 모멘텀이라던가 CS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양봉이 나오고 코스닥의 시세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로봇주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외에 오늘 뭐 라운테크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뭐 T로보틱스라던가 뭐 한락캐스트, 뭐 TPC 뭐 등등 유로메카도 오늘 뭐 상당히 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힘이 좀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세 자리 수익률이 달성이 됐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을 가져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까요? KNR 시스템이 오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로봇주들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좀 속도가 좀 느리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KNI 시스템이 제가 제시드렸던 29,000원부터 3만 원까지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못해도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라고 제가 정보방 안에서도 열심히 수없이 또 일러드렸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충분히 추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KNI 시스템의 차트 위치가 아직은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더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오늘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에서 탄생이 될까요? 네, 여기저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고 싶은 종목은 확실히 지수가 올라가니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장보다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을 더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 막판까지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힘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우리 또 AS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급등이 나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세크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또 좋은 수익들이 잘 터져줬는데, 이쪽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이슈는 테마로서 불었지만, 지금 항공우주 산업이 2026년도에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국가 보안 차원 안에서도, 안보 차원 안에서도 항공우주가 굉장히 좀 그 산업이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통신산업 쪽 안에서도 이제는 이제 우주항공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좀 곽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형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우주가 일단은 스페이스 X IPO라는 내용으로 부각을 받았지만 2026년도에는 활약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과연 찐수혜주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을 이제 실제 앞으로 좀 테마로서 보는 게 아니고, 항공우주 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가 이제 또 보다 활발한 IPO를 진행함에 따라 가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찐수혜주를 일단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강, 그다음에 항공우주용 특수 소재를 스페이스 X랑 계속해서 좀 그 거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더 찐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가치 성장이 계속해서 재무제표 상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는 미국에서 특수 합금 공장이 또 완공이 돼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항공우주 이쪽 산업 안에서 수주 확대가 바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은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순환매 차원 안에서 숨고르기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종목 좀 빨리 매수하셔서 우리 세크의 다음 후속주로 빠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중장기로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좀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방 통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는 우주항공주 안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AS 시간에 보셨죠? 세크, HVM,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우주항공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날카롭게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